안녕하세요.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입니다. 차분히 부탁드려봅니다. 여러분의 구독을요. 전 더 좋은 영상을 만들겠습니다. 바비 덤바, 루이지애나에 사는 부유한 가족 레시와 퍼시 덤바 부부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입니다. 그는 사건 당시 4살이었어요. 1912년 8월 23일 덤바 부부와 바비 그리고 바비의 동생까지 해서 가족들은 근처 호수로 여행을 가게 되죠. 그런데 그러던 중 물속에서 놀던 바비가 사라지게 됩니다. 수색이 이뤄졌지만 아이는 찾을 수 없었어요. 바비의 실종으로 도시가 떠들썩해졌죠. 아이를 찾기 위해서 전 지역에서 노력을 하다가 이게 수사가 미국 전역으로 확대가 됩니다. 아이의 얼굴은 전국에 뿌려졌고 보상금까지 걸렸었다고 해요. 당국에서는요, 답답한 마음에 아이가 호수에서 없어졌기 때문에 근처에 있는 악어까지 잡아서 해부해봤다고 해요. 행여나 그 악어의 몸에서 아이가 나올까 하고요. 네, 이뿐만이 아닙니다. 시신만이라도 건져보겠다는 희망에 호수에다가 다이너마이트를 던지기도 했다고 하는데요. 그치만 이 실종된 바비에 대한 어떠한 단서도 찾지 못한 채 점차 그는 사람들의 기억에서 잊혀져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아이가 실종된 지 8개월째 되던 날이었어요. 바비 덤바와 아주 비슷한 외모의 소년이 미시시피 주에서 살고 있다라는 신고가 들어오게 됩니다. 부모는요, 모든 걸 제쳐두고 이 미시시피 주로 달려갔고요. 그곳에서 한 아이를 만나게 됩니다. 사진으로 보여드릴게요. 그러니까 바비가 8개월 전에 실종되기 전의 그 모습과 상당히 비슷한 얼굴을 가진 이 아이는 당시에 윌리엄 월터스라는 사람 그리고 줄리아 앤더슨이라는 여자가 함께 키우고 있는 찰스라는 소년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는 바비고 다른 두 사람이 키우고 있는 찰스라는 아이예요. 그런데 이제 이 미시시피 주로 우리 아들일 수도 있다라는 것 때문에 이제 가게 되는데 워낙 이 사건이 크기 때문에 이제 아이를 찾았다라는 보도가 급하게 줄줄이 이어집니다. 당시 기사에서는 미시시피주의 이 찰리라는 소년이 레시 부인을 보고 바로 엄마라고 부르면서 울며 안겼다는 그런 기사도 나왔고요. 그런데 또 어떤 기사에서는요, 오히려 레시가 아이를 보고 처음에는 좀 어리둥절했다고, 낯설어했다고, 하지만 주어진 시간 동안 찰리라는 아이와 목욕을 함께하게 되고 이후에 레시가 찰리가 자신의 아들 바비였다라는 것을 확신하게 된다고 해요. 그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아이 몸에 있는 두드러기나 상처들을 봤을 때 그렇다라고 하는데요. 자, 그러면서 이렇게 신문에 나오게 됩니다. Whose child is this? 이건 누구 아이일까요? 왜냐면 윌리엄과 줄리아의 주장은 좀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 두 사람과 이 아이는 도대체 어떤 관계였을까요? 결국 이들은 법정에서 이 일을 해결하게 됩니다. 윌리엄과 줄리아는요, 아이가 바비 덤바가 아니라고 강력히 주장을 해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 하나, 친아들도 아니었어요. 이 찰리를 키우고 있던 여자 줄리아의 주장에 따르면 그녀는 윌리엄네 집에서 일을 했어요. 같이 살고 있는 그 남자의 집에서 원래 일을 했었는데 이 여자가 일하고 있던 상사가 아기를 임신한 거예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 아이가 자기가 일하고 있는 집이 윌리엄 집안의 아이인 거야? 근데 그녀의 엄마가 죽었어. 그러다 보니까 줄리아가 이 아이 이제 누가 기를 거야? 어쩔 수 없다. 내가 입양해야지 하고 키우게 된 거라는 거예요. 뭔가 스토리 복잡하지만 중요한 건 자기가 주변 사람의 아이, 주변인이 죽고 그 아이를 입양했다는 거죠. 재판은 계속됩니다. 근데 이 길어지는 재판 기간 동안 윌리엄과 줄리아는 그렇게 넉넉한 형편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변호사를 선임할 돈이 부족해집니다. 결국 재판은 더 길게
이제 이어갈 수 없어졌고요. 그들은 패소했어요. 줄리아는 사실 아이를 입양한 지 얼마 되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아주 짧은 시간만을 아이와 보내고 덤바 부부에게 아이를 넘겨주게 되죠. 자, 이 사진입니다. 이 사진이 인터넷에 알려진 바에 의하면 덤바 부부가 찰스라는 아이를 이 아이는 우리 아이다 하면서 데려가게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법망을 피해갈 수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이 사람. 그러니까 줄리아가 아이를 입양한 거고 찰리라는 아이를 입양한 거고 찰리는 키워주던 윌리엄과는 아무런 사이가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재판부에서는 윌리엄 당신은 아이를 납치한 거다 라는 혐의로 그는 결국 2년을 선고받고 감옥살이를 하게 되죠. 그는 감옥에 가게 되고요. 그리고 찰리는 자신의 친부모와 함께 고향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집으로 돌아온 바비는요, 형제들과도 아주 잘 지냈고요. 또 집안에 있는 물건들을 잘 기억하는 듯 했어요. 이후 바비는 오랫동안 평온하게 잘 자랐고 결혼을 했고 4명의 자녀를 뒀고 손자 손녀를 뒀고 결국 54살의 나이로 1966년 세상을 뜨게 됩니다. 그렇다면 아이를 빼앗긴 줄리아의 삶은 어땠을까요? 찰스가 나가고 나서 그녀도 새로운 삶을 계속해서 살게 됩니다. 이후 스라의 7명의 자녀들을 가지게 됐고요. 후에 자신의 자녀들에게 인생이 행복하게 살아오긴 했지만 단 한 가지, 내가 잃어버린 아들 찰리가 보고 싶다는 이야기를 자주 했다고 해요. 그러면서 줄리아는 덤바 가족들이 찰리를 납치한 거야 라고 주장했다고 합니다. 아니 무슨 소리죠? 이미 법정에서 다 밝혀진 거 아닌가요? 그래서 이후에 그녀는요 끊임없이 이 바비 덤바에 대한 친자 논란을 제기했다고 하는데요. 뭐 어쨌든 시간은 흘러버립니다. 2004년이에요. 어소시에이티드 프레스의 한 기자가 이제 바비 덤바의 손녀에게 연락을 취합니다. 이건 이제 현대 사회예요. 더 이상의 옛날의 이야기들이 아닙니다. 전화를 바비 덤바의 손녀에게 연락을 해서 당신 할아버지에게 친자 논란이 있었던 거 알고 있냐? 예전부터. 알고 있죠. 가족들은 그걸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과거에는 이 기술이 안 돼서 정확히 할 수 없었던 친자 확인의 문제. 하지만 지금은 기술이 좋아져서 DNA 검사를 통해서 확실히 알 수 있는데 당신들도 그걸 해봐서 이런 논란들을 없애는 게 낫지 않겠냐? 라고 제안을 했어요. 손녀는 고민 끝에 제안을 수락합니다. 왜냐면 그때까지만 해도 이제 가족들은요 할아버지가 기사에 막 나오고 이러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아예 확실히 해서 이런 모든 논란을 다 잠식시켜버리자 하고 생각을 하고 이제 어려운 결정을 한 거죠. 바비 덤바 납치 사건이 벌어진 지 약 90년 만에 친자를 확인하기 위해 실시된 DNA 검사였습니다. 이미 바비 덤바 할아버지는 돌아가셨지만 그의 남아있는 DNA를 어렵게 구해서 그의 친동생이었던 아론조 덤바의 유전자와 대조하게 되죠. 그 결과 두 사람은 친형제가 아니었습니다. 즉 바비는 덤바 부부의 아이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는 줄리아가 주장한 찰스였던 거예요. 지금 굉장히 혼란스러운데요. 아니 지금 그러니까 이게 원래 어렸을 때 실종 전에 바비 덤바고 이 아이가 찰스라는 아이로 발견된 거잖아요. 근데 얘가 맞대매요. 근데 얘가 죽고 나서 DNA 해보니까 얘랑 얘의 동생과 얘의 DNA가 매치하지 않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는 바비 덤바가 아니었어요. 자, 근데 그렇다면 예전에 언론에 보도되었을 때는 부인을 만나가지고 막 엄마 했다면서요. 도대체 뭐 어떻게 그 당시에 연기한 거예요? 1912년으로 돌아가 보면 윌리엄은 평소 이제 친하게 지냈던 줄리아에게 아이를 봐주겠다고 제안을 하게 되죠. 그리고 줄리아가 입양한 아들을 데리고 여행을 가게 돼요. 왜 줄리아가 그렇게 쉽게 그렇게 하라고 했냐면
줄리아가 생계 문제 때문에 직장에 열심히 다니고 있었고요. 그동안에 이제 이 아이를 봐줄 수 있도록 그 윌리엄과 두 사람이 여행을 하는 것을 허락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게 사실 며칠로만 계획을 했던 여행이었는데 이게 상당히 길어지면서 당시에 4살밖에 안 된 이 찰스는 엄마의 얼굴을 차츰 잊어버리게 됩니다. 이 여행이 수개월에 걸친 상당히 긴 여행이었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 자신을 찾아온 레시 부인을 보고 엄마라고 착각을 한 거예요. 레시 부인도 이게 내 아들일 수 있다라는 어떤 강한 추측이 있었고요. 그래서 착각을 했고 뭔가 이상하지만 이거 우리 아들과 생김새가 비슷하다라고 느낀 레시도 아들이라고 받아들인 거죠. 그런데 생각해보면 그거 덕분에 아무런 죄 없는 윌리엄은 갑자기 아이 납치범이 돼서 억울한 옥살이를 하게 된 거고요. 원래 찰스를 키우던 줄리아는 자기가 아끼던 아이를 잃어버리게 된 거고요. 덤바 부부는 친아들로 오인해서 찰스를 여태 키웠던 거고요. 그러니까 찰스는 순간의 착각으로 결국 양부모 밑에서 자라나게 된 거고요. 결말은 그 누구도 행복하지 않은 결말 아닐까요? 그런데 여기서 질문이 있어요. 그러면 진짜 바비는 어디 있을까요? 아직까지도 이 1912년 스웨이즈 호수에서 사라진 실제 바비 덤바의 운명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려진 바가 없다고 합니다. 당국은 호수 근처 길에서 의심스러운 발자국을 발견을 했지만 글쎄요, 그 남자가 바비 덤바를 데려갔다라는 어떤 증거가 없으니까요. 이 드라마 같은 친자 확인 이야기 92년 만에 비밀을 풀게 되는데요. 관련된 사람들은 사실 이미 모두 사망한 후였어요. 그런데 어쩌면 그게 다행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토요미스테리 다음 이야기는 아래 영상에서 확인하세요.